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 요창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회복 과정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물품들을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약국 유명템에서 에센스템, 병원템까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약국 아이템, 당귀수산이라는 거네요. 당귀수산은 한의원에서 많이 사용되고 염증 가라앉히고 뭔가 붓기 흡수하고 뭉침피를 풀어주는데 도와준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실제 보형 환자들 중에서 붓기가 빨리 빠졌다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약들 너무 과도하게 먹어서는 조금 곤란하다고 주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귀수산은 혈액순환을 강하게 촉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복용한다면 오히려 출혈로 인한 혈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잘못 섭취하시면 도움되기보단 회복을 늦출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고요.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 후에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엘라스타제 효소를 주성분으로 한 순환 보조제인데요. 이거 역시 부종을 감소시킨다, 멍 흡수를 좀 촉진시킨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멍에는 비타민 K 크림은 확실하게 인증된 보조용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효소 제품들은 멍보다는 부종 정도 완화를 위해서 수술 후 2, 3일 이후에 조금은 복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술 전 복용 시에는 담당 의료진과 필수로 상의해서 복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병원템입니다. 아이스팩이네요. 이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어떨 때 도움이 되냐면 수술 초기에 부기가 발생하는 타이밍에 부기의 발생을 줄여준 효과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 하다 보면은 선수를 넘어졌을 때 팀 닥터가 뛰어가서 스프레이 막 뿌려주잖아요. 그게 파스를 뿌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손상 부위를 차갑게 냉각시켜서 부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수술 후에는 부종이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스팩을 이용해서 수술 부위를 냉각시켜준다라면 부종을 막아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때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아이스팩을 하면 혈액순환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면 거상과 같이 피부에 혈액이 좀 떨어지는 수술을 한 경우에는 냉찜질조차도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종류에 따라서 수술을 해주신 주치 선생님과 잘 상의한 후 사용하면 도움받을 것 같습니다. 온찜질도 종종 물어보시는데요. 온찜질은 가급적 2주 이후로 저는 미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종, 출혈로 인한 멍 같은 것들은 혈관에 손상을 입은 걸 말하는데요. 손상된 혈관들이 회복되는데 최소한 열에서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찜질을 시작하시게 되면 오히려 출혈 부종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있죠. 시키면 너무나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냉찜질로 인해서 손상, 온찜질로 인해서 화상 입은 분들을 아주 드물게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찜질팩을 피부에 바로 닿는 것이 아니라 얇은 거즈 손수건 정도로 감싼 다음에 얼굴에 사용하면 그러한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람들이 종종 얼굴에 감싸고 있는 압박밴드입니다. 이걸 통해서 붓기를 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붓기는 중력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지 빠지게 됩니다. 손이 부어있는데 손목에다 압박밴드를 해준다라면 손에 있는 붓기가 절대로 빠지기가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얼굴 전체에 붓기가 있는데 목에서부터 압박밴드를 졸라매고 있으면 이 붓기가 심장으로 내려가는데 방해를 주게 됩니다. 그럼 압박밴드가 어떨 때 유리하느냐? 초기에 붓기가 많이 늘어나는 단계에서 냉찜질과 더불어 압박밴드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조직의 압력을 높여주어서 붓기의 발생을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붓기가 중력 방향으로 항상 늘어지기 때문에 피부를 중력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압박밴드를 함으로써 피부가 중력에 의해서 받는 스트레스를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따라 저는 윤곽 수술 후에는 너무 무리에 사용하지 마시고 하루에 두세 번, 한 번에 10분에서 15분만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압박봉 역시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턱에서부터 정수리를 올려서 강한 압박을 주기 때문에 두피의 혈류순환에 장애를 만들고 정수리 쪽에 탈모 현상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리프팅과 같이 피부에 혈액 공급이 떨어지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압박밴드를 통해 누르게 되면 혈액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처 회복이 늦어지고 피부 괴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박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부기 회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에서 종종 봅니다. 이거 하고 있는 사람들. 이거는 굉장히 거대한 아이템인데요. 푹신해 보입니다. 편해 보이는 수면 베개죠.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만드신 것 같아요. 얼굴 수술했을 때는 심장보다 얼굴의 위치가 조금 높으면 중력 방향으로 부기가 쉽게 이동하기 때문에 분명히 붓기 회복에는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술 후에 앉아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건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잠을 편안하게 자서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덜어주어야지 회복이 빠르거든요. 따라서 베개를 살짝 높은 건 좋지만 목이 너무 아플 정도 높은 베개를 사용한다거나 앉아서 주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 편안히 주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베개는 베개의 높이를 조금 높여주고 머리가 좌우로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준 것 같은데요. 정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베개가 높지는 않네요. 두 손을 꽉 잡아줘서 좌우로는 움직임을 못 만들게 해놨네요. 몇 가지 수술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수술 같은 경우라든지 강제 수술하고 나서 생긴 붓기 때문에 옆을 누웠을 때 좀 불편감이 있거든요. 그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안대는 개인 취향인데 수술 초기엔 냉찜질도 해야 되는데 안대 위에 하긴 좀 불편할 것 같고
안 되는 액세서리 같은데요? 안 되는 이 베개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얼굴의 포지션이 좌우로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준다. 그거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편하시긴 한가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바노바이 성형외과 산소 치료실입니다. 고압산소 치료용 탱크가 있고 산소 농도를 높여서 우리 몸에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아무래도 수술하게 되면 혈관 손상들이 좀 생길 수 있고 산소 공급이 좀 부족한 조직들이 생기는데 그런 조직에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해줌으로써 상처나 수술 부위의 회복이 좀 도움이 되고 또 부종 빠지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항염증, 항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술 회복에는 굉장히 좋은 모달리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들어가 볼까요? 이 기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첫 번째, 들어가고 나올 때 아무래도 통이니까 천천히 이동하시기 좋고 두 번째는 기압이 높아지면 귀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불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압을 좀 낮춰서 귀에 주는 부담을 좀 줄인 다음에 이용하시게 되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서 닫히게 되고요. 내부에서도 패널이 있어가지고 온도라든지 암벽이라든지 조정할 수가 있고요. 힘들 것 같으면 스톱 버튼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유리로 되어 있어서 완전히 밀폐된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일어날까요? 네. 네. 오늘은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수술 후 관리까지도 수술의 과정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오창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양한 제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절대 광고 아닙니다.